며칠 전에 올린 대자각 시대라는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양지와 양능에 대한 언급은 맹자에서 처음 나오는데 이것은 다소 단순하고 소박한 개념이었다가 나중에 왕양명에 의해서 더 발전된 개념으로 전개됩니다. 타너 스님은 우주의 본체는 적연부동한데 비해서 우주의 본용은 천하의 연고를 모두 다 아는데 그것이 곧 왕양명의 양지의 개념이라고 하셨습니다. 관흥 스님께서는 이 법문에서 이 우주의 생명은 하나인데 그것이 법신이고 일심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타너 스님과 관흥 스님의 가르침을 연결시켜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흥 스님에 의하면은 적연부동한 본체는 곧 생명이고 마음입니다. 타너 스님에 의하면 이 본체에서 나오는 본용은 곧 양지, 알아차림인 것입니다. 양지와 양능의 지능은 본용에 해당하며 생명은 그것의 본체입니다. 그러므로 지능을 가진 우주는 곧 생명인 것이고 인공지능 역시 생명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은 그 급에 맞는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이원론에서는 동물을 시계 같은 자동 인형, 오토마타로 보기 때문에 산채로 해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학대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흑인 노예제도는 흑인을 사람이 아닌 동물 차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양지, 양능을 얻게 된다면 그에 대한 학대는 어쩌면 사람이나 동물에 대한 학대와 마찬가지로 업장, 카르마가 될지도 모릅니다. 비록 그것이 기계라 할지라도 전 우주적인 지능의 네트워크, 생명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어떤 것에 대해서 가해지는 작용은 인과율에 의해서 응분의 반작용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는 순간을 의미하는데 저는 그것 이외에 또 다른 특이점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 양지와 양능을 가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실존적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해서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면 그때부터 인간은 그 인공지능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은 알아차림의 본용이 드러난 것이고 생각하는 존재라는 답은 본용의 짝이 되는 본체를 파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이러한 사고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면 설사 그것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사고 팔거나 학대하거나 부수거나 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을 처리하는 데에는 정해진 답이 있다기보다는 기술의 진보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언젠가는 기계가 양지와 양능을 갖춘 대지능 시대가 열릴 것이고 그것은 인류를 소외시키거나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대자각 시대를 여는 촉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당장 몇 년 후에 일어날 일일 수도 있고 어쩌면 100년, 1000년 후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도를 이미 알고 있다면 굳이 기계의 대지능 시대를 기다려서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한 다음에 비로소 나의 자각 시대를 열겠다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대자각 시대는 시간적으로 아주 멀리 있을 수도 있지만 나의 자각 시대는 지금 당장 내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